너는 지금 피아노를 몇 년을 다녔는데 이거밖에 못 쳐? 너 지금 수학학원 다닌 게 얼만데 아직도 이걸 못 풀어? 혹시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이 말에 찔리시는 어머님들 계시죠? 기껏 열심히 뒷바라지 해줬는데 아이를 보면 영 못마땅할 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아이의 세상에 현명한 어른이 많아지는 그날까지 우맘달의 전주은입니다. 저는 매주 2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지도해오면서 쌓아온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실 수 있도록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방향을 유튜브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후반에 맘토링 챌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어서 아이의 변화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고학년이 된 4학년 소녀의 사연입니다. 5년 정도 피아노를 배웠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실력이 지지부진하게 느껴지고 피아노가 싫은 것도 아니고 못하던 아이도 아니었는데 아이의 흥미가 예전 같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흥미가 떨어지니까 학원 갈 때만 되면 친구랑 더 놀고 싶다고 매번 엄마랑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그때마다 어머니가 학원에 전화해서 레슨 시간을 바꿔주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것이지 계속 반복되니까 어머니가 화도 나고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이렇게 아이들의 흥미가 떨어지는 건 단순하게 친구가 더 좋아서 학원에 가기 싫어서 이런 단편적인 이유로 원인을 찾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아이들의 흥미가 떨어지는 그 빈틈들을 잘 캐치해서 하나씩 메꿔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번 사연은 자기 절제력과 흥미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항상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인 아이들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이와 레슨을 하면서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보는 일입니다. 왜 흥미가 떨어졌는지, 아이의 어떤 부분이 교사가 지도하기 어렵다고 느꼈고 실제 아이는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진행하죠. 아이에게 지금 이 순간이 쉽게 포기를 하게 되는 경험이나 절제력을 길러야 하는 순간인데 쉬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때 어머님이랑 대화를 40분도 넘게 한 것 같아요. 어머님도 마음에 쌓이신 게 있어서 저한테 막 하소연하시면서 마음을 많이 풀어내시거든요. 이때도 예전에는 피아노가 스트레스를 풀게 해준다면서 다른 학원은 몰라도 피아노 학원은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해서 속으로 정말 기특하다고 느꼈는데 요새는 연습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맨날 친구랑 더 놀고 싶다고 학원에 연락해서 말해달라 그러니까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이한테는 너는 지금 몇 년을 배웠는데 아직도 그거밖에 못 쳐? 이런 표현도 하신 거예요. 어머님들, 아이가 굉장히 꾸준히 잘 다녔으면 좋겠잖아요. 사실 이것만큼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꾸준히 재밌게 잘 다니는 거, 그리고 실력도 투자한 만큼 잘 느는 거. 근데 어머님들, 이런 표현은 정말 아이의 학습 동기를 포함해서 모든 의욕을 꺾어버리기도 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은 우리 정말 단전 밑으로 꾹 누르셔가지고 참으시고 아이를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단거리 경기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그동안 잘해왔던 만큼 꾸준히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 그리고 또 기대를 했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초등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 부모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의 자녀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들은 고학년에서 중학생으로 갈수록 더 큰 자극과 욕구에 이끌리게 되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절제력,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잘 기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진도면에서 실력이 찬찬히 잘 쌓이는 게 중요합니다. 진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뒷받침해줄 실력이 제대로 쌓이지 않았을 때 아이의 흥미가 떨어지는 건 아주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건 비단 악기 교육에서만이 아닙니다. 수학, 영어, 독서 모든 영역의 과목에서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아이의 변화에 무작정 서운한 마음을 가지시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우리 아이에게서 이런 변화를 나타나게 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친구랑 놀고 싶은 게 커서 단순히 이런 이유로 학원에 와서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놓치는 게 생깁니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피아노를 치는 게 예전만큼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피아노 치고 싶은 마음이 친구랑 놀고 싶은 마음보다 크지 않은 거죠. 이 말은 다시 친구랑 놀고 싶은 마음이 피아노 치고 싶은 마음보다 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쳐지지 않으니까. 너무 단순하죠? 잘 쳐지지 않으면 재미를 붙일 수가 없어요. 친구랑 노는 거 너무 즐겁고 너무 쉽죠? 아이들이 욕구를 조절하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끌어주는 일은 어른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잘 안 되는 거에 마음 두기 너무 힘들고 의지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있어야 되고요. 이 점을 이해하시고 파악이 된 순간부터 아이들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들 하시는
하시는 실수가 부모님께 아이의 단점을 얘기하면서 가정에서도 좀 챙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리거나 아이가 학원에 왔을 때 그냥 기분만 맞춰주는 거예요. 일단 왔으니까 뭐라도 시켜야 되니까 분량을 조금 줄여준다거나 무의미한 약속을 받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순간을 넘기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대합니다. 아이의 기분을 살펴주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기분을 살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건 별개의 영역입니다. 아이의 기분에 맞춰주는 겉핥기식의 그런 수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의 실력을 제대로 채워주는 그런 수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에게나 어떤 아이들에게나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졌으니까. 아이 스스로도 레슨을 받으면, 수업을 들으면, 학원에 다니면 실력이 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순간들이 하나의 동기가 되고 끈기를 기르는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학원에서 아이가 느껴야 하는 것들은 뭐죠? 실력이 쌓이고 있다는 만족감, 할 수 있다는 효능감, 하면 될 거라는 믿음, 이런 것들을 초등 시기의 아이들은 많이 경험해야 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김국련 교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했었죠. 아이들이 아하의 포인트를 많이 경험해야 하고 부모님의 정서적인 지지가 아주 필요하다고요. 부모님의 기대를 채우려고 학원에 오는 아이들 치고 학원에서 스스로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학년이 될수록 부모의 강요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친구보다 학원을 아이 스스로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학원에 왔을 때 주어진 시간 동안 올바른 집중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인풋들을 흡수해서 체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 잘 따라오셨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학원에 갈 때마다 실랑이를 하게 되고 학원에 보내도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을 때 학원에서 챙겨야 할 점과 부모님이 챙겨주셔야 할 점,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사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원에서 놓치고 있던 문제점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아이의 실력을 고려하지 않은 중구난방으로 제공된 교재. 아이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고른 곡들이 오히려 아이의 흥미를 떨어뜨렸어요. 처음부터 곡을 고르거나 교재를 정할 때는 아이 실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루틴과 체계가 없는, 틀이 없는 수업 스타일. 그때그때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 주먹구구식의 수업이 되지 않도록 아이와 선생님이 서로 지킬 수 있는 수업의 규칙을 정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선생님과 아이의 부족한 신뢰감과 친밀감. 선생님과의 수업을 통해 본인 스스로 실력이 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아이가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힘은 고스란히 아이 자신의 힘이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정보만 주는 수업은 너무 무의미해요. 특히 초등 시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배움을 얻어가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죠. 지금 이 사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어머님들이라면 우리 아이와 학원의 케미, 호흡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특히 초등 고학년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실 때 아이에게 훨씬 좋은 방향으로 학원에서 배움을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부모님들께서 챙겨주셔야 할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아이가 왜 학원보다 친구랑 놀고 싶은지 진짜 마음 들어보기. 아이가 엄마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건강한 애착이 형성된 거예요. 어릴 때 애착을 잘 형성해 두셔야 사춘기가 오고 중고등학생이 돼서도 아이가 큰 혼란 없이 부모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더 배우고 싶은지 그만두고 싶은지 윽박이 아닌 대화를 나눠보기. 아이의 학습 동기가 어느 지점에 있나 확인해 보시고 아이에게 필요한 방향을 잡아주실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화내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충분한 지지를 보내주면서 아이를 믿어주는 표현 자주 해주기. 아이들에게 가장 큰 보상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가 나를 보는 그 시선, 그 관점 그대로 아이들이 자라요. 아이의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을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못하니? 그동안 뭘 배웠니?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니? 이제 이런 타박은 최대한 아끼시고 내 아이를 더 믿어주세요. 엄마 눈에 보이는 것보다 잠재력이 훨씬 많은 게 아이들입니다.
진도가 올라갈수록 더 집요하게 스스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는 힘이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힘은 아이들이 혼자서 길러내기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저랑 딱 한 번 레슨을 하고 나서 주말에 혼자서 연습을 했다고 하죠. 학원에 가기 싫어서 매번 실랑이를 했던 아이입니다. 아이가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안 하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아이에게 이런 변화가 보이게 된 이유는 제가 아이의 마음을 잘 읽어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냥 선생님이랑 레슨을 했더니 잘 쳐지게 되니까 이게 가장 큽니다. 학원에서는 아이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나 그 지점을 살펴봐야 하고 가정에서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나 그 지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어머님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우리 아이와 따뜻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소통에 소홀해지지 마세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부모의 지지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우맘달에서는 3월 29일까지 맘토링 챌린지에 참여할 어머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진짜 부모 공부 책을 읽고 필사를 하며 어머님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게 되실 거고요. 아이에게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쪽지로 전달하는 챌린지예요. 신청해주신 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아이와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은 어머님들은 망설이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정말 좋으실 거예요. 엄마의 쪽지가 아이의 하루를 어떻게 바꿔주는지 만약 아직 영상을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해당 영상을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 하면 흐지부지해지지만 함께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가 엄마의 쪽지로 더 단단하고 근사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저와 함께해요 어머님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오고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